사키라는 소년이 쇠사슬에 묶인 소녀를 발견하고 그녀가 악마인지 위하여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인간이면서 다른 종족과 전쟁 중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는 아무도 현실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카이가 묘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고 그의 동료 사키는 그가 항상 5분 동안 그렇게 하니 그냥 기다리자고 합니다. 다른 동료 아슈레는 그냥 떠날 수 없냐고 묻지만 카이는 5개의 종족과 그들 사이에 또 다른 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마들이 봉인된 묘지를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감시를 마치고 아슈레는 그가 너무 진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키는 그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아슈레는 지난 100년 동안 악마가 봉인해서 풀려났는지 궁금해하고 카이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 다른 4개의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만 감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이는 다른 묘지들도 감시 중이며 악마가 탈출하면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키는 악마가 탈출한 적이 없으니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하지만 카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 훈련센터로 돌아와 카이는 드래곤 홀로그램과 훈련하지만 시스템은 그가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드래곤의 다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키는 그가 다치기 전에 홀로그램을 끄고 너무 무리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대전쟁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신이 위대한 예언자 시드와 같았을까 궁금해하지만 자신은 그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다른 종족의 내 영웅을 물리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시드가 예언의 신으로부터 받은 빛나는 검을 사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사진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카이는 그가 존재했다고 바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홀로그램과의 싸움 후 누워있는 애쉬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친구진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꽃다발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진이 우르자 왕국의 수도에 있는 본부로 발령받았고 최연소로 선발되었으니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카이는 그녀에게서 다음날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녀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녀와 관계가 있다고 놀리지만 그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로 합니다. 다음날 카이는 진을 만나고 그녀가 항상 늦은 사람인데 제 시간에 와서 놀랍니다. 그녀는 그가 근무 중이 아니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것에 놀라지만 그는 아침 훈련을 마치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와 쇼핑하는 것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 쇼핑하는지 묻고 그녀는 애쉬렌과 사키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녀를 위해 선물을 사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볼 기회이니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2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때쯤이면 그들이 이미 군 복무를 마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오르자 본부장인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본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한다. 쇼핑을 마친 후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악마 무덤에 갔을 때 시드의 검을 본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두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무덤을 지켜보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미래에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블랙홀이 나타나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상함을 느낀다. 카이는 자신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목소리가 세상 전체를 덮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악마는 마범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간신히 피한다.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알아채고 칼을 뽑아 마법에 총을 쏘아 무효화시킵니다. 마물이 방어하려 하지만 그가 접근하자 특수탄으로 마물을 사살합니다. 갑자기 그의 뒤에 또 다른 마물이 나타나 그의 승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는 마물이 인간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라지만 마물은 인간이 노예가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 명령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마물이 공격하려는 순간 사키와 애쉬렌이 그를 구출하여 데려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그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인류 수호기관에서 함께 일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군에서 일했다고 말하며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30년 전 인류가 대전에서 패배하고 도시가 다른 종족에게 점령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마물들은 오르자 연합을 장악했고 인간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슈레는 그들을 네오비샬이라는 인간 도시로 데려간다. 전쟁 후에도 온전하게 남은 지하 공간에 건설된 도시라고 설명한다. 카인은 인간들이 왜 전쟁에서 졌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은 그가 방금 마주쳤던 악마들을 언급하며 인간들은 악마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슈레는 각 종족마다 영웅이 있지만 인간들에게는 영웅이 없다고 덧붙이고 카인은 시드에 대해 묻지만 그들은 시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카인은 시드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은 시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본대가 도착하고 아슈레는 전 세계에 여러 인간 도시가 있으며 각 도시마다 본대의 감독을 받는 저항군 주둔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카인은 지휘관이 장임을 알고 충격을 받지만 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해 카인은 기억을 되살리려 한다. 하지만 장은 그를 모른다고 말하고 떠나려 하지만 카인은 그녀가 왜 남자처럼 차려입었는지 묻고 언제나 아버지를 뛰어넘겠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카이가 장에게 다가가자 팔론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를 막지만 장은 그를 가도록 한다. 그날 저녁 카이는 세계사책을 읽다가 시드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이 전쟁에서 졌음에도 다른 종족들을 가두기 위한 묘지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를 위하여합니다. 다음 날 그는 애쉬렌의 차를 빌려 묘지로 가는데 묘지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시드의 검을 발견합니다. 그가 검을 뽑자 한 목소리가 그 검, 즉 코드홀더를 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는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순간이동하여 사슬에 묶인 소녀를 봅니다. 소녀는 그의 도움을 요청하고는 기절하지만 그는 그녀가 어떤 종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소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사슬을 파괴하려 하지만 그의 무기는 효과가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코드홀더를 떠올립니다. 그는 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검은 시드의 무기로 변신하여 사슬을 쉽게 끊습니다. 소녀는 깨어나지만 그를 피해 도망치며 바네사를 부릅니다. 소녀는 그가 바네사가 보낸 하급 악마라고 생각하고 번개구슬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검으로 그것을 베어냅니다. 그녀는 하급 악마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그는 자신이 날개도 꼬리도 없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부탁했기 때문에 도왔을 뿐이라며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기에 공격한 것을 사과하며 악마들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종족을 묻지만 그녀는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소개하고 소녀의 이름이 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이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그녀는 바네사와 싸우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네사를 악마들의 영웅으로 알아보고 린이 그녀에게 도전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가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악마 군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마법을 어떻게 해제했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검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차원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나타나 그들을 새로운 세계의 위협이라고 부르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둘은 도망치려 하지만 린이 잡히자 카이는 코드홀더를 사용해 린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포털이 열리면서 둘은 묘지로 순간이동합니다. 린은 울면서 무서웠다고 말하고 과거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어떤 종족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악마들은 특히 자신을 괴물로 여겨 가장 혹독했기에 바네사와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린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역사에서는 인간이 대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현재 세계에서는 악마들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설명합니다. 린은 놀랍니다. 자신이 바네사와 싸울 무렵 인간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악마들은 인류의 영웅 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린이 시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린도 시드를 모르자 실망하지만 같은 역사를 기억한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묘지를 떠나던 중 린이 갑자기 쓰러지자 카이는 싸움 때문인지 걱정합니다. 갈 곳이 없다면 자신과 함께 지내자는 그의 제안을 그녀는 거절한다. 인간 도시에서의 삶은 누구도 믿을 수 없기에 자신은 그만 믿는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고 도시로 오라고 말한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밤에 카이는 차 안에서 린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생각한다. 날개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쓰려 했던 도시에서는 여전히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에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이해한다. 린이 목욕하는 장면이 나온다.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도시를 악마들이 점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는 그녀에게
그는 그녀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의심을 확신시켜 주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대전쟁의 결과가 바뀐 세계에 있다고, 그는 그들이 다른 세계에 있다고 믿고 그녀는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가능한지조차 모른다. 그날 밤 늦게 리는 갑자기 깨어나 카이에게 근처에 악마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밖을 내다보고 도시를 공격하는 악마들을 본다.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이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군인들이 악마들에게 총을 쏘지만 효과가 없고 사키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카이가 그녀를 구합니다. 그는 사키에게 물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악마들의 몸이 물을 흡수하면 너무 무거워져 날 수 없게 되고 수류탄으로 악마들을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악마 하나가 자신의 아슈린을 풀어주려 하지만 카이가 그를 구하고 그러자 악마는 카이에게 돌진하고 다른 악마 하나가 뒤에서 다가오지만 카이는 피하고 두 악마는 서로 충돌합니다. 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 번개로 악마들을 공격하고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칩니다. 카이는 그녀가 정말 바네사와 싸울 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슈린과 사키는 카이가 악마들과 싸우는 데 사용한 기술에 놀라고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인간이 대전쟁에서 승리한 훈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사키는 그가 엄청난 힘을 지녔으니 장이 그를 환영할 것이라 생각하며 반군 본부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본부로 가는 길에 카이는 이미 파괴된 옛 수도에 본부가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아슈리는 아무도 거기서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키는 그 아이디어가 부상으로 은퇴한 전직 사령관이었던 장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카이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카이의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장은 그의 세계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묻고 그는 그녀와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카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할머니의 별명을 언급하자 그녀는 충격을 받고 회의를 끝냅니다. 밤에 팔로는 카이와 린을 장에게 데려갑니다. 장은 카이의 모든 말을 믿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5개의 인간 도시와 연계하여 악마들과 맞서 싸울 계획을 세우지만 린은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린은 악마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쳐도 더 많은 악마들을 불러들일 뿐이며 고위급 악마가 온다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장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바네사를 공격할 것을 제안하지만 장은 바네사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코드홀더를 이용하면 바네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린과 함께 그녀와 싸울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의 인간 영웅이 바네사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장에게 설명합니다. 펠론이 그에게 왜 자신과 싸우려 하는지 묻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 의무는 없지만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악마들이 다른 종족들을 더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병력이 국경 근처에 배치되어 있고 소수의 병력만이 왕궁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반군이 바네사와 싸우는 동안 그들의 주의를 끌기를 원하지만 장은 그들의 군대가 궁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펠론은 왕족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비밀 지하 통로를 언급하고 장은 펠론이 왜 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펠론은 장의 아버지가 바네사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지만 그들이 바네사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전략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다. 장은 아직도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카이는 아버지가 궁전으로 진격하여 바네사와 정면으로 맞설 계획이었다고 설명한다. 카이는 그것이 무모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를 이해한다. 그들은 궁전으로 향하고 사키는 임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과 애시렌이 바네사를 상대하는 임무를 맡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자 카이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린은 바네사를 제외한 누구와도 싸울 만큼 강하다고 말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자폭해서 바네사를 함께 끌어내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슈레는 궁궐의 상황을 알 수 없고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악마들이 그들을 발견할지도 몰라 걱정한다. 하지만 카이는 악마들이 인간에게 없는 마법을 감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투 시작 전 장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마침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공격에 나설 때라고 말한다. 그들은 궁궐로 돌진하고 카이는 그곳에 있는 악마의 수에 놀란다. 한 악마가 그를 얼리려 하지만 카이는 그것을 무효화하는 총알을 쏘고 가까이 다가가 폭파시킨다. 하지만 악마들이 더 나타나고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자 린은 번개를 소환하여 그들을 파괴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보호하기 위해 카이는 그것이 자신의 세계에서 온 특수 총알이라고 가장한다. 장은 모두에게 역할을 지시하며 자신은 카이와 함께 바네사를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폴로는 카이에게 린이 번개 공격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 병사 한 명을 붙잡는다. 하지만 악마가 병사를 으스러뜨리기 전에 폴로는 악마의 손을 베어버리고 악마를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장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다. 장은 꼭대기에서 기다리겠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악마들에게 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지만 앞으로 나아가던 중 장이 갑자기 번개를 맞는다. 카이는 걱정하지만 장의 일든 갑옷 덕분에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장은 그에게 바네사를 물리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먼저 가라고 말한다. 카이는 그녀에게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사키와 오시린에게 악마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도와주는 팔찌를 채워주고 린은 그것이 자신의 장벽 마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히려 하지만 카이는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막는다. 갑자기 거대한 악마가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사키가 쏘려고 하지만 린은 자신의 장벽 때문에 악마가 그들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막는다. 악마가 지나간 후 카이는 사키와 오시린에게 뒤에 있으라고 하고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전원을 차단하라고 한다. 만약 바네사를 물리칠 수 없다면 어둠 속에서 도망칠 계획이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자 경보가 울리고 카이는 건물에 적외선 센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악마 무리를 만나고 카이는 그들 중 한 명에게 건물의 인간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들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인간 노예들에게 시스템 유지를 맡긴 것이 바네사의 아이디어였다며 그의 무리가 왜 자살 작전을 감행했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네사에게 보고하겠다며 자신을 바네사에게 데려가라고 말하지만 악마는 즐거움을 놓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악마들이 공격하려 하지만 린이 그를 붙잡고 그들을 지나쳐 날아가면서 그에게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길을 얼리고 자신이 바로 뒤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에서 모든 종족의 냄새가 난다며 그녀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하며 악마를 싫어하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악마와 싸우는 장은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불태우려 하지만 그녀가 엘프의 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마법 화살을 사용하여 그를 산산조각내지만 그가 죽기 직전에 그녀의 마법 장비가 그녀의 생명력을 빼앗는다고 그녀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사용하면 죽을 거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인간은 악마를 물리칠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다른 악마가 그녀를 공격하지만 팔론이 그녀를 구해주고 악마는 팔론이 드레이크 송곳니를 무기로 싸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장에게 그들의 병력이 악마들을 얼마나 오래 막을 수 있는지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장은 모든 것이 최상층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이는 바네사에게 도착하고 바네사는 그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말하며 자신이 숙녀이기 때문에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력으로 그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기 시작하지만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그가 엘프 갑옷을 사용하는 인간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자신이 인간들이 그녀를 물리친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궁금해하며 크게 웃지만 카이가 시드였다고 말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검은 번개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법을 무효화하는 총알을 발사하고 검으로 그녀를 베지만 그것은 환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바네사가 그의 뒤에 나타나 불꽃으로 공격하지만 그는 재빨리 피한다. 그의 뒤편벽이 녹아내릴 정도로 강력한 공격이었음을 깨닫는다. 그의 발밑에 마법진을 생성하고 내 종족의 영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격을 퍼붓는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지만 그는 살아남는다. 바네사는 그가 코드 보유자에게 구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린이 갑자기 나타나 바네사에게 번개를 날린다. 그는 바네사가 다쳤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그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시 싸우려 하지만 포털에서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바네사를 붙잡는다. 바네사는 그녀가 최후의 라이저임을 깨닫는다. 소녀는 바네사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 하지만 바네사는 벗어나 강력한 화염 마법으로 공격한다. 라이저는 살아남고 물러서지만 카이는 바네사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린이 바네사와 대등하게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린은 자기 세계의 바네사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라이저에게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카이와 린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무시한다. 린은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붙잡아 장벽 안에 가두려 한다. 카이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바네사는 쉽게 장벽을 부순다. 그가 달려들지만 그녀는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벽으로 날려버리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린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자 그녀는 놀라고 모든 종족의 직징이 섞인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녀는 바네사를 향해 주먹을 날리며 밀어붙이지만
바네사는 웃으며 린에게 더 일찍 변신했더라면 카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괴물로 보일까봐 그러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네사는 그녀가 주저했기 때문에 카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린은 그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네사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붙잡아 저주를 걸자 두 사람의 몸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며 그 피가 두 사람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밝힌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린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네사가 이미 다른 종족들의 마법을 약화시키는 마법을 발동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바네사는 린이 그렇게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던 것에 감탄한다. 그녀는 어떤 종족에도 속하지 않는 린을 역겹다고 생각하고 바네사는 린을 끝내려 하지만 카이가 갑자기 그녀를 구한다. 그는 공격 후 의식을 잃었고 그녀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었을 것이라며 그녀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바네사와 싸울 채비를 하며 이에 화가 난 바네사는 인간들은 항상 자신에게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약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종족의 영웅들을 인정한다. 귀찮긴 해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영웅이 없고 그녀는 카이가 그 역할을 맡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는 그럴 의향은 없지만 인간 대표로서 싸울 생각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운석을 소환하고 그것은 그들을 압도하려 하지만 그는 코드홀더를 사용해 그것을 파괴한다. 그녀는 불로 그를 태우려 하지만 그는 불을 끄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녀는 인간에게 마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감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빛나는 검을 보고 공격하지만 그것이 린이고 그가 이미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린이 그에게 검을 던져주자 그는 그녀를 밀쳐내고 그 검으로 마무리 일격을 날린다. 싸움 후 바네사는 시드를 떠올리고 그가 이미 세상이 다시 쓰여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카이에게 세상을 바꾼 장본인을 찾으라고 말하고 다른 세 영웅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시드가 모든 것을 예견했기에 자신의 검을 그녀에게 주었고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코드홀더가 세상을 바로잡는 열쇠라고 말하지만 카이는 시드가 왜 자신을 믿었는지 위하여하며 그들은 적이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싸웠다고 밝히지만 카이가 모르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며 세상에 숨겨진 금단의 코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몸이 부서지기 시작하며 그녀는 그를 이긴 것을 칭찬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숙녀로서 맞서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의 승리를 알리는 발표가 나오고 인간들은 축하하지만 카이는 자신과 린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여전히 걱정합니다. 하지만 바네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장에게 잠깐 방해를 받는데 장은 그들이 한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다시 싸운다면 바네사를 이길 수 있을지 자신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장은 도시를 재건할 것이지만 그녀는 거기에 필요 없으니 떠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다른 종족에게 정복당한 세계의 주요 연합이 있다고 밝히고 다른 반군들과 협력하여 탈환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의 세계의 장은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다른 세 영웅을 물리치기 위해 이미 그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린은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과 합류하기로 한다. 카이와 그의 친구들이 다른 반군 그룹이 지원을 요청하는 아요 연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애슐레는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악마들이 수도를 공격하지 않기를 바란다. 5일 전 카이와 린이 수도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린이 갑자기 악마의 냄새를 맡고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린은 그 냄새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함정임을 깨닫는다. 갑자기 악마의 장벽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네사의 여동생을 죽인 것을 알고 있는 하나말이라는 숙녀가 나타난다. 그녀는 카이를 공격하고 카이는 코드홀더를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며 그녀에게 여동생의 복수를 할 계획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바네사가 없어졌으니 자신이 최강이라고 말하며 웃고 그에게 바네사를 없애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히며 그에게 휴전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인간과의 싸움이 계속된다면 악마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취약해질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수도를 쉽게 탈환할 수 있지만 악마들이 다른 영토를 유지하는 대신 인간들에게 수도를 내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다른 종족들을 물리치라고 부추기며 그들을 없애면 키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힘으로라도 그를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최근 이상하게 행동하는 알프레야라는 천상의 군주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카이는 그들의 임무는 아이오 연합과 협력하여 여러 종족의 동맹인 천상의 존재들을 쓰러뜨리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들이 매우 교활하고 전투에 사용할 마법 아이템을 만들며 마치 강화된 인간과 같다고 말합니다. 장은 모두에게 잠시 정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리는 애슐렌에게 창문을 열라고 하고 밖을 내다보며 그들을 따라오는 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모두에게 경고하고 장은 부하들에게 격추하라고 명령하지만 총알이 효과가 없고 용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리는 번개를 사용하고 카이는 마치 쏘는 척하며 용을 공격하여 물러가게 만듭니다. 밤이 되자 모두 야영을 하고 린과 카이가 텐트 안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그 텐트가 지휘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경호원이 되어달라는 이유로 그들과 함께 텐트를 쓰기로 합니다. 팔로는 카이에게 다른 사람들이 장의 여자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은 밖에서 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카이가 텐트에서 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카이는 린이 팔론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오르자 연합에서 용이 나타날 줄은 예상 못했다며 다른 종족들이 정찰 중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린은 수도에 충분한 방어를 준비해 두었기에 걱정하지 않고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여자들이 그에게 매달려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슐레는 카이가 장을 지키느라 잠 못 잃었다고 생각하고 장은 모두에게 2호 연합에 도착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알립니다. 사키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사들에게는 총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카이는 천사들이 인간과 똑같이 생겼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들은 걷기 시작하고 리는 카이에게 과일을 찾았다며 맛있다고 말하지만 카이는 그것이 독이 있는 것을 알고 먹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리는 엘든 숲에서 예전에 먹어봤다며 설명하고 장은 천사들이 도시를 침략한 후 변형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2호 반군 본부에 도착하고 재판이라는 고문관이 장을 맞으며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바네사를 물리친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하고 폴론에게 인사하며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힌다. 장은 그의 지휘관인 단테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재판은 그녀를 따라오라고 한다. 본부를 돌아다니며 재판은 폴론에게 단테에 대해 아는지 묻고 폴론은 그가 왕족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끔찍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을 위협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부사령관 쿠브리와 만나고 쿠브리는 그들을 단테에게 데려간다. 단테는 장이 아침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늦었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용의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그녀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의 군대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영광을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그들이 그랬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천상의 존재들이 주요 위협이라고 일깨워주며 영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행동을 잘하라고 조언한다. 재판이 천상의 존재들이 미지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은 그들의 영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는 회의 장면이 나온다. 그녀는 수색을 이끌겠다고 자원하며 단테에게 그의 병사들을 빌릴 수 있는지 묻지만 그는 장군이 최전선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바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인류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은 그녀를 놀랍다고 생각하며 영웅이라고 부른다. 다음 날 장이 엘프숲을 수색하는 모습이 보이고 덴테는 쿠브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쿠브리는 장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쿠브리는 장이 결코 자신의 군대를 훔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덴테에게 그녀를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덴테는 쿠브리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은 본부로 돌아와 엘프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침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천상계 영토를 탐험하겠다고 말합니다. 회의 후 리는 카이에게 언제 천상계와 싸울 것인지 묻지만 카이는 장이 천상계가 교활하다고 말했듯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린에게 알프레야와의 싸움을 도와달라고 하고 린은 쿠브리에 대해 묻지만 카이는 쿠브리가 덴테와 함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덴테는 장 때문에 자신의 병사들이 흥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화가 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쿠브리는 덴테에게 장보다 더 위대한 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날 저녁 덴테는 재판과 이야기를 나누며 엘프숲을 탐색하는 비행부대가 이미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천상계를 포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은 그의 계획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덴테는 자신이 땅이라고 재판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재판은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들의 계획을 장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리는 카이와 이야기하며 쿠브리가 인간이 아닌 것 같다며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요정숲에서는 인간들이 제거되었고 두 천사가 알프레야와 이야기하는 비행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배신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은 천사들의 것이며 다른 종족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다른 종족들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라이저가 그의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에너지 빔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요정들의 대장로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쉽게 그녀를 제압하고 나린이라는 신녀가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대장로가 붙잡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깨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모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포로로 잡은 인간들을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갑자기 사라진 단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합니다. 그들은 그가 숲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채고 카이는 쿠브리가 그를 속였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요정 첩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숲속 더 깊이 들어가 아이오 반군의 장비와 나무에 새겨진 상징을 발견하고 단테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는 요정의 냄새를 맡았다며 그 냄새가 멈추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그들은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하고 애시런이 그곳을 배회하지만 장은 적의 영토이니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다 나비를 쫓는 요정을 보고 그녀가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요정은 애시런과 부딪히고 그를 요정으로 생각하지만 그가 인간이라고 설명하자 당황하여 먹힐까봐 급히 도망칩니다. 요정은 마을로 돌아가고 경비병들이 그녀를 보고 카이가 나타나자 인간들이 침략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쿠브리는 인간들이 문을 여는데 성공할 줄은 몰랐다며 그들을 제지합니다. 장은 단테와 그의 부하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쿠브리는 그들이 살아있지만 마비식물의 꽃가루를 마셔서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다고 밝힙니다. 잔이 인지를 풀어주라고 말하자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동의한다. 천사들을 먼저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행은 라이론을 만나는데 그녀는 그들이 마을에 들어온 최초의 인간들이며 바네사를 물리친 것이 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잔이 입고 있는 요정 옷에 대해 묻고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잔은 악마들이 천사들로부터 훔쳤고 자신이 악마들을 물리쳐서 얻었다고 밝힌다. 라이론은 계약을 제안한다. 잔의 일행이 알프레야에서 대장로를 구출하면 인질들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장로가 변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온화했지만 갑자기 다른 종족들이 천사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와 대장로는 그와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다른 종족들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는 듣지 않고 대장로를 감금했다. 그녀는 잔의 일행을 돕겠다고 약속하지만 팔로는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쿠브리는 라이론이 거짓말을 한다면 죽일 수 있다며 동행하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팔로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6명이고 인질은 20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정들이 더 귀중한 사람을 동행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이론은 쿠브리의 자리를 대신하기로 결정하고 쿠브리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라이론은 천사들을 지배자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장로를 구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들이 실패하더라도 천사들은 다른 천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알프레이아가 자신을 죽여 분쟁을 끝낼 수 있으니 다른 종족은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장과 다른 이들에게 계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 그날 저녁 라이론은 린의 도움으로 바네사를 물리친 것을 아는 카이와 이야기하며 그의 힘이 알프레이아에게 통할지 묻는다. 만약 진다면 둘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이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라이론은 그가 도망치려 한다면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녀에게 시드를 아는지 묻지만 그녀는 전혀 모른다. 카이는 바네사가 세상을 바꾼 사람을 찾으라고 했던 것을 떠올린다. 바네사는 그가 세 영웅 중 하나라고 말했기에 카이는 알프레이아가 시드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거대한 나무에 도착하고 라이론은 천사궁전이 그 위에 있다고 밝힌다. 그녀가 문을 열자 카이는 천족이 인간을 위협으로 여기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천족은 다른 종족을 더 걱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이 주력 부대를 국경에 배치하고 궁궐은 방어가 허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룹은 궁궐에 도착하지만 천사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라이론은 누가 그들을 공격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계속 가기로 하지만 갑자기 전쟁 천사 비셔스가 나타나 공격을 받는다. 라이론은 그녀에게 다른 천사들을 공격한 것이 맞냐고 묻고 그녀는 알프레야의 명령에 불복종한 천사들을 징벌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알프레야가 다른 종족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대장로를 처형하려 한다고 말한다. 폴론이 그녀를 공격하고 애셔와 사키가 총격을 가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방어하고 폴로는 다른 이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지만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갑자기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는 그를 막고 라파엘과 싸울 준비를 하면서 카이에게 알프레야에게 가라고 한다. 카이와 진은 라이론을 따라가는데 라이론은 주변 기둥들을 작동시키기 시작하고 카이는 알프레야를 보호하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는 카이가 바네사와 싸울 때 도와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이번에는 그의 곁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한다. 라이론은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그들은 대장로에게로 가지만 알프레야가 나타나 그들이 왜 천사들을 섬기기를 거부했는지 묻는다. 그는 축복은 하늘에서 온 것이지만 다른 종족은 열등하기 때문에 천사들만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비셔스는 팔론과 싸우고 팔론은 그녀의 검을 알아보고 그것이 천사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천사들이 마법 아이템을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말하지만 팔론은 알프레야가 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만하다고 생각하고 비셔스는 인간은 상황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라파엘은 린과 싸우고 그녀가 자신의 신성한 방어를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린은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녀의 종족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카이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알프레야는 이제 대장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말하고 라이론은 그에게 천사들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화를 낸다. 그녀가 돌격해 들어오자 그는 신성한 칼로 공격하지만 카이는 자신의 검으로 그것을 파괴한다. 알프레야는 그가 왜 자신을 돕는지 묻는다. 인간이 엘프를 지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이는 엘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녀가 살아남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알프레야가 그의 무기에 대해 묻자 그는 바네사를 쓰러뜨린 무기라고 설명하며 그 자신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인간에게 졌다며 바네사를 바보라고 비웃는다. 하지만 카이는 바네사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그보다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최고 존재이며 자신에게 불복종한 천사들은 자신의 부하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이 갑자기 장궁으로 그를 공격하고 그는 방어하려 하지만 화살이 그의 방어막을 뚫고 지나간다. 그는 그녀가 엘프의 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계속 사용하면 죽을 것을 알지만 그녀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한다. 그는 방울을 사용하여 번개를 소환하지만 그녀의 엘프 이상이 그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번개를 불러 모두를 공격하지만 라렌은 자신의 장벽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카이는 그들이 대장로를 해방시켜 알프레야와 싸우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알프레야는 자신의 성스러운 창을 던지고 그것은 라렌의 장벽을 꿰뚫지만 카이는 그것이 그녀에게 닿기 전에 파괴합니다. 그녀는 요정의 보물을 사용하여 대장로를 해방하려 하지만 그것이 산산조각 나고 수정을 파괴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알프레야의 마법 아이템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그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마법을 시전하는데 엄청난 만화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너무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가 변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것이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이라고 설명하며 그녀를 새로운 부하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승천자가 나타납니다. 리는 라파엘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그는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주먹에 힘을 모아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그의 투구를 파괴합니다. 그는 항복하며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그녀가 대장로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알프레야가 변했으니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애시렌이 수류탄을 던지자 바이셔스가 잠시 주의가 흐트러지고 폴론이 그녀 뒤에 나타나 카이가 천사의 약점에 대해 말해주었다면서 그녀의 날개가 마법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이셔스는 항복하고 요정들에게 폐를 끼친 것을 알고 있으니 폴론에게 라렌에게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폴론은 바이셔스가 갔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알프레야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라이저가 충격파를 방출하여 진을 날려버리지만 린이 그녀를 구하고 라이저에게 화살을 쏘지만 라이저는 공격에 면역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린에게 감사를 표하고 카이에게 합류하여 알프레야에게 세상을 바꾼 것이 자신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알프레야에게 시드를 아는지 묻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라이저가 그를 제압하고 시드는 금단의 단어라면서 알프레야를 덮어쓰려고 합니다. 그의 몸이 사라지고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지만 라이저는 자신의 포털을 통해 사라지고 알프레야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알프레야의 아바타라고 말하며 천상의 영웅으로서의 기억을 되살려 강력한 충격파를 일으킵니다. 카이는 세상이 바뀌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고
알프레야처럼 모든 것이 덮어씌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말하며 번개를 소환하여 공격하지만 리는 방패로 모두를 막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산산이 조각나고 모두 쓰러집니다. 레이리는 그가 자신의 아이템 없이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천상의 존재들은 마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는 장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지만 그는 신성한 검으로 돌진하여 그녀를 베입니다. 그는 그녀를 끝장낼 듯하지만 카이가 그를 막습니다. 카이는 레이린이 그를 믿고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렇게 약한 자의 환상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레이린이 존경하는 영웅이 알프레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서 그를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카이가 알프레야가 순식간에 검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었다며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검을 변형시켜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카이를 공격하지만 카이는 막아내고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검은 추락하고 그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켜 궁궐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장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레이리는 그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이가 돌진하여 공격을 성공시키지만 알프레야가 그를 붙잡고 싸움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장의 화를 강화시키고 그녀는 초강력 화살을 발사하며 그것은 경로상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알프레야를 명중시켜 그의 팔을 잃게 하지만 그는 격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카이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카이가 먼저 그를 주먹으로 날려 넘어뜨리고 그의 몸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가 그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깨닫고 궁궐이 무너지려 한다는 것을 알기에 모두에게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레이린에게 숭배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천상계에 알리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는 시드가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은 시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힙니다. 그는 증오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카이가 레이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금단의 규약이 발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카이에게 모든 사람의 증오를 없애라고 말하지만 그의 몸은 무너지고 대장로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습니다. 그 후 대장로는 모두가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라파엘은 라스트 라이저가 나타난 후 알프레이아가 변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카이는 그녀가 자신의 부하였던 알프레이아를 공격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자신이 린을 구출했을 때 처음 나타났던 그녀가 린을 사냥하려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라스트 라이저가 그들을 쫓는 가운데 린이 시드와 함께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린이 갑자기 깨어나 악몽을 꾸었다고 카이에게 말하는데 장이 그녀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하며 린의 말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린은 진실을 말하고 장은 린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처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은 린이 마족 스파이처럼 보인다고 말하지만 린이 바네사와 알프레이아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 것을 알고 그녀를 믿기로 합니다. 카이는 사키와 애시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대장로와 이야기하고 대장로는 1년 휴전을 제안하고 장은 아이오 반군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드워프들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고 마법검임을 깨닫습니다. 카이도 선물을 받고 드워프들이 마법을 무효화하는 탄환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린은 카이의 무기에 대해 드워프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들이 탄환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대장로는 알프레이아를 물리치지 않았다면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천상계를 구해준 장의 일행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른 종족과 싸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지는 그들의 계획은 기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프레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하며 그가 10년 전 신화의 짐승 영웅과 대면한 후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어쨌든 그들과 함께할 대표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라파엘은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무언가를 모의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마지막 라이저가 알프레야의 부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리는 휴전이 깨지면 대표가 처형될 것이기 때문에 대장로의 계획이 잔혹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자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장로는 나린에게 자신이 선택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대장로는 그녀가 카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린은 그녀가 카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위하여하지만 그는 그녀가 팀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이오 반군 본부로 돌아가고 지는 모두에게 1년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탐험을 위한 물품을 제공해준 단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그녀가 인류를 위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종족들이 인간을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전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요올린 반군의 지휘관이자 악령과 싸우는 바오만과의 협력을 제안합니다. 팔로는 그를 알고 있다며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말하고 단테는 장이 그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악령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로는 단테에게 그의 자존심을 버린다면 인류 전체를 이끌 잠재력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장이 그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은 전쟁을 끝내는 것만 원한다며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전설의 짐승의 영웅, 분노는 정령의 영웅, 쿄코를 만납니다. 그는 바네사와 알프레야가 패배했다고 말하고 세상에 남은 영웅이 그들뿐이라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는 그녀가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정령족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한다고 말합니다. 쿄코는 도망치려 하지만 분노가 그녀를 붙잡아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는 차기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맞고 영체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경로를 에워싸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만 라이저가 갑자기 나타나 쿄코를 공격합니다. 한편 나리는 카이와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이 거대한 고슴도치들이 이용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사키와 애쉬레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린이 카이 옆에 앉아있자 리는 질투심을 느끼고 나리는 길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키는 다른 사람들이 엘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린의 귀가 그녀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린은 옷에 인지 억제 마법이 걸려있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인간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나린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사흘이 걸린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나린에게 근처에 어딘가 야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묻고 나린은 길가에 샘이 있다고 말하자 장은 거기서 쉬기로 합니다. 폴로는 갑자기 부서진 나무를 보고 신화 속 짐승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장은 신화 속 짐승들이 경계를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는다. 한편 레스는 교코의 몸이 라이저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녀가 탈출했을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카이와 다른 이들은 온천에 도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사키는 휴식을 취해도 괜찮은지 묻자 폴로는 그녀가 천상의 영웅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으니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장이 카이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온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이는 장 또한 엘든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 생명력을 희생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한다고 말한다. 장은 카이가 다른 세계에서 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가 싸움을 돕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한다. 알프레야를 다치게 했고 카이가 바네사와 싸울 때도 나타났던 라이저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카이는 자신의 과거 세계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한다. 카이는 라이저가 영웅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시드의 이름이 언급될 때만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은 영웅들과의 관계가 어떨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전쟁을 끝내기 위해 계속 싸우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장은 나린과 린에게 라이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린은 라이저를 볼 때마다 무서워서 다리가 풀린다고 말한다. 갑자기 신화 속 짐승이 그들의 진영을 공격하고 병사들이 그것을 향해 사격하지만 효과가 없다. 카이와 팔론이 짐승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이길 수 없어서 팔로는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말하고 카이는 자신의 개조된 총알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신화 속 짐승이 자신의 세계의 것들보다 더 강한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장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리는 그들이 아직 천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화 속 짐승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카이는 자동 대포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큰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팔로는 신화 속 짐승과 싸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무기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장에게 후퇴하라고 말하지만 장은 그들이 정령과 신화 속 짐승과 싸울 계획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 적에게 밀릴 여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카이는 마법기관이 약점이라고 언급하며 이마를 공격할 것을 제안하지만 팔로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는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라고 말한다. 병사들이 총알을 쏴서 괴물의 주의를 끌고 카이는 버섯 안개 포자를 뿌려 일시적으로 시야를 가립니다. 린은 번개 공격으로 이어서 폭발하는 총알을 발사하지만 괴물은 쓰러지지 않고 린을 공격합니다. 카이는 린을 밀쳐내지만 자신이 대신 공격을 받습니다. 나리는 마법으로 괴물을 연옥 정원으로 보내고 극심한 열기로 태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가 다친 것을 깨달은 린은 울기 시작합니다. 밤에 카이는 꿈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고 깨어나서 그 목소리를 전에 들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나리는 카이가 꿈에서 보았던 건물로 그들을 데려가지만
안에는 돌 조각상밖에 없다며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은 그런 외딴 지역에 인간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나리는 인간과 천상의 존재만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천상의 존재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이는 자신의 세계에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구조물들이 있다고 밝히며 무덤에서 코드 보관자를 발견했던 이야기와 함께 무덤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건물에 도착하자 카이와 리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들을 건물 안으로 초대하며 세상의 중심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카이는 나린에게 밖에 있으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리는 안에서 이상한 힘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빗줄기를 보고 따라가다가 거대한 조각상을 발견합니다. 장은 고대 사원에 온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지만 카이는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다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장은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자신이 그 조각상이라고 말하며 현재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이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대전쟁이 끝난 세계에서 왔으며 시드를 대신할 사람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힙니다. 카이는 그녀가 시드를 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자신이 카이보다 시드를 더 잘 안다고 말하지만 카이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조각상을 자세히 보라고 말하고 카이는 그녀가 예언의 신 아사로카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장에게 자신의 세계에서 시드가 다른 영웅들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아사로카가 시드에게 예언과 빛나는 검을 내렸기 때문이지만 그는 그녀를 단지 신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인간들이 자신을 숭배했으며 대전쟁이 시작되자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코드홀더를 만들었다고 밝힙니다. 잔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예언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코드홀더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써서 세계 재생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카이는 세계 재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며 단지 세계가 거짓 역사로 덮어씌워졌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잔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로카는 그 반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세계 재생이 세계의 운명을 뒤집었지만 그 반전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면 인류는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비록 세계가 거짓이라 해도 그들의 싸움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류를 지켜봐 왔다며 몇 안 되는 적임자 중 한 명으로 잔에게 시드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바네사를 물리친 카이도 적임자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는 원래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존재였기에 잔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잔은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아사로카는 라이저와 다른 영웅들을 물리치라고 말한다. 그녀는 잔이 성공하면 세상이 회복될 거라고 덧붙인다. 카이는 아사로카가 라이저가 무엇인지 아는지 묻지만 아사로카는 원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모른다고 말한다. 잔은 모두를 물리친 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아사로카는 세계 부식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덮어 쓰여졌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이 떠나면서 리는 아사로카가 위험한 존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카이는 그녀가 코드홀더를 만들었으니 인류의 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들은 레이렌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고 잔은 안에 평범한 조각상만 있었다고 말한다. 카이는 잔에게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고 잔은 예언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친구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이미 친구라고 말한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고 레이렌은 자신이 만든 영약을 카이에게 마시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그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리는 냄새가 역겹다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이렌은 그것이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시고 쓴맛 때문에 뱉지만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카이에게 마셔보라고 하고 리는 그것이 그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어쨌든 마시기로 한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보고 카이는 그것이 정령족이 봉인된 곳이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정령들의 공격을 받는다. 그는 정령들은 고정된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불을 사용해서 물리칠 것을 제안한다. 바오망이라는 유루인 저항군 사령관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 화염방사기로 정령들을 제거한다. 그는 장의 부대가 기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령들을 막아낸 것에 감탄하지만 리는 여전히 정령들을 감지하고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다. 병사들이 사격을 개시하지만 효과가 없고 카이는 무효화탄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모두 그 구멍을 통해 탈출한다.
장은 전략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오망은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호수로 데려가더니 지도에는 없는 호수라 조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는 그것이 정령족이라고 밝히고 그들 앞에 쿄코가 나타납니다. 그녀가 갑자기 공격해오지만 간신히 피하지만 모두 그녀의 강력한 힘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물공을 만들어 차량들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카이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둘로 베어버립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화염방사기로 그녀를 태우려 하지만 그녀가 불을 흡수하여 입으로 다시 쏘아붙이자 충격을 받습니다. 카이는 검으로 불을 막지만 쿄코가 코트거리에 접촉했기 때문에 라이저가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이 시드의 것이라며 카이에게 왜 가지고 있냐고 묻고 카이는 그녀가 정령인데도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는 시드가 모든 정령들의 적이기 때문에 시드를 증오한다고 밝히지만 시드가 자신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고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세계의 윤회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며 카이를 충격에 빠뜨리고 카이는 그녀에게 그 후에 더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포털이 열리고 라이저가 그녀를 붙잡지만 그녀는 간신히 도망쳐 라이저를 공격하고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지쳤다고 말하고 휴전을 제안하는데 그녀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발몽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신이 재생 중이었다며 공격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카이는 그녀가 재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분노와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강하지만 주된 문제는 마지막 라이저였다고 언급하고 시드가 그것을 같은 이름으로 불렀다고 밝히자 카이는 시드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녀는 5종족 모두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라이저는 어떤 종족에도 속하지 않아 세계의 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장은 교코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발몽은 그들이 이전부터 정령들과 싸워왔고 그냥 멈출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장은 이미 악마와 천사들과 휴전에 동의했고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싸움을 멈추면 더 이상의 희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발몽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쿄코는 자신이 처음 라이저를 만났던 곳이라며 묘지로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드가 떠난 후 라이저가 나타났고 모든 영웅들이 의심했지만 경로만이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라이저와 공존한다고 설명합니다. 쿄는 그가 더 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냐고 생각하지만 쿄코는 그가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쿄가 그들을 묘지 입구로 안내하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 코드홀더를 발견했던 곳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더 안으로 들어가자 코드홀더가 빛나기 시작하고 시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고 린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도달하지 못했던 다른 미래로 가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발문과 팔로는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쿄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쿄도 이전에 다른 묘지에 들어갔을 때 한 번 이동했던 곳이라며 모른다고 합니다. 쿄코는 마력을 감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알프레야를 발견하지만 그는 돌로 변해 있습니다. 라이라는 그것이 석화 마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몽은 인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여 알프레이아를 파괴하려 하지만 라이란이 그를 막는다. 쿄코는 알프레이아가 단순한 석화 마법 이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라이저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분석 후 라이저는 시드를 아는 자들만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이들을 묘지 밖으로 내보낸다. 장은 안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발몽은 그녀에게 라이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밝히지만 라이라는 그녀에게 수명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녀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이 이미 닫혔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몽은 그녀에게 동의하며 물러설 의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먼저 무기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쿄코는 라이저를 공격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효과가 없고 카이는 돌격하고 그는 코드 홀더로 라이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쿄코는 린이 왜 싸우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그녀가 라이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쿄코는 그녀의 마법을 요청한다. 그녀는 라이저를 얼려 산산조각 내지만 차원문을 통해 다시 나타나자 모두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이전에 라이저를 파괴했을 때는 재생되지 않았던 이유를 궁금해하고 카이는 바네사와의 싸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라이저는 다른 차원 안에 있을 때만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쿄코는 카이가 그곳에 갇혔을 때 어떻게 탈출했는지 묻고 카이는 코드홀더로 다른 차원을 베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알프레아를 잡아 라이저를 격분시키고 라이저를 이용해 다른 차원 밖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라이저가 그들을 쫓아온다. 쿄코는 라이저를 늦추기 위해 불을 쏘지만 라이저는 공격을 견뎌내고 반격한다. 카이는 코드 홀더로 반격을 막고 다른 차원의 차원문을 열어 그들은 그곳으로 뛰어든다. 하지만 라이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쫓는다. 그들은 묘지에 도착하고 쿄코는 번개 공격으로 라이저를 잿더미로 만든다. 하지만 차원문을 통해 또 다른 라이저가 갑자기 나타나고 카이는 그것이 린을 가둔 라이저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시드가 자신을 지키려고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은 라이저와 싸우기 시작하지만 쿄코는 모두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시드와 린을 물로 밀어내며 알프레야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라이저는 그녀를 없애려 하고 그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후의 마법을 사용하는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묘지 밖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위력을 목격합니다. 입구에서 카이와 린이 보이고 린은 자신이 방벽으로 그들을 보호했다고 밝히며 장은 그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이저가 갑자기 나타나고 부상을 입었지만 곧바로 재생되면서 그들에게 나라와 린을 데려갑니다. 린을 없애려 하지만 린은 번개를 소환하여 방어하고 간신히 도망칩니다. 라이저가 다시 공격하지만 카이가 그녀를 보호하며 돌격하지만 방벽이 그의 검을 막고 팔론과 발몬이 싸움에 합류하지만 모두 날려버립니다. 발몬이 수류탄을 던지고 팔론이 불꽃으로 공격하며 병사들이 총격을 가하지만 여전히 라이저의 방벽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겨냥하고 우리는 그녀가 라린이 만든 특수한 화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화살을 쏘자 장벽을 통과하여 라이저를 명중시키고 주변의 모든 마법을 흡수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라이저는 머리가 날아가고 무너지지만 발몬은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라이저가 갑자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들 위에 차원문이 나타나자 카이는 세상이 다시 바뀌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상한 에너지가 라이저를 감싸고 또 다른 코드홀더가 차원문에서 나오자 라이저는 시드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분노하며 감히 시드를 복제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린이 공격하지만 라이저는 또 다른 차원문을 열고 그녀를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는 라이저에게 그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공격하지만 밀려납니다. 그의 검이 갑자기 빛나고 그는 파괴적인 배기를 날려 라이저를 밀어붙이지만 그의 검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라이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린은 다른 차원의 공간에 갇힌 채 과거에는 모든 사람을 싫어했지만 카이 덕분에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린은 감금에서 벗어납니다. 카이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린이 나타나 그를 구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라이저를 향해 총을 쏘지만 라이저는 총알을 막으려 하다 검이 부러집니다. 카이는 라이저를 끝장내려고 돌진하지만 검을 잃고 라이저의 팔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공격을 피하고 라이저 뒤로 돌아가 밀쳐냅니다. 린이 카이의 검을 돌려주고 카이는 라이저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의 검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라이저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며 세계의 윤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카이는 검을 코드홀더로 변형시키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며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엄청난 일격을 가해 땅을 박살내고 라이저를 두 동강 내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계의 윤회를 멈출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포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린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빛으로 뒤덮습니다. 얼마 후 카이는 깨어나고 린은 그가 드디어 깨어났다며 기뻐하며 그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 함께하고 싶다며 그에게 호감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에게 자신의 어떤 점이 어떻게 보이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진과 레이렌이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린이 카이에게 키스하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밀어내고 그가 라이저를 물리친 후 갑자기 의식을 잃어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린에게 그가 깨어나자마자 그에게 득을 보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그가 잠든 동안 그와 시간을 보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묘지로 돌아와서 교코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폭발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핵심을 분리했다고 밝히며 완전히 힘을 회복하는 데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바오멍은 그녀에게 휴전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영혼들이 휴전을 깨면 자신을 부숴도 좋다고 말합니다. 레이렌은 모두에게 알프레야의 동상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도록 그곳을 모두에게 출입금지 구역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교코는 마지막 라이저에 대해 더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카이는 그들의 유일한 단서는 분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사로카로 돌아가 그녀가 세계 환생의 두 번째 단계가 실패했지만 린이 카이 때문에 계속해서 각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동상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계 환생이 계속 순환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린과 카이가 어떻게 운명에 저항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카이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말하지만 린을 보호하고 대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어하며 시드가 그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